자, 볼게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딱 획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게 부등식의 성질로 기억되어 있었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도 방향이 어떻게 한다? 바뀐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등식의 성질이죠. 뭐 나머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양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놓는다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 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둘 다 양수야. 5분의 1과 3이랑 기준했을 때 언제 부동호방이 바뀌냐?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방이 바뀌어요.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하면 부동호방이 바뀐다고요? 역수를 취하면 바뀝니다. 둘 다 양수 기준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둘 다 양수야. A랑 B가 다 양수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A가 지금 B보다 컸을 때 양수를 취하게 되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알아두세요. 부동방향 취하면 약수 취하면 부동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은근히 나올 때가 있어요. 부등식의 성질을 쓸 때 역수 취할 때 은근히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역수 취하면 둘 다 양수 기준이야. 부동밖에 바뀌어요. 뭐 음수 기준으로 둘 다 음수 기준으로 해도 바뀌긴 합니다. 음수 기준으로 잘 쓰지 않으니까. 자,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죠. 1차식이면서 부등호가 있으면 1차 부등식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때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개념이 어디 나와 있냐? 그 노란색 네모칸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머릿속에 기억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 방향이 바뀐다. 한 가지만 더 추가되자면 역수를 취해도 부동 방향이 바뀐다 정도로 취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했죠. 그러면 AX가 B보다 크다. 그걸 한번 갖고 놀아봅시다. AX가 B보다 크다는 1차 부등식인데 사실은 이게 1차 부등식이 엄밀하게 되려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되면 1차 부등식이 아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1차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X 앞에 있는 게 미정계수가 나오면 몇 개로 나눠진다?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가 A가 양수였을 때, 두 번째는 A가 음수였을 때, 세 번째는 A가 0이었을 때. 그래서 A가 양수가 돼버리면 해는 뭐가 되는 거죠?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동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A분의 B보다 크다.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 A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서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가끔 여기다가 마이너스 애들이 가끔 있어요. A가 음수인 거지 마이너스 A로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린 양변을 A로 나눴는데 A가 음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문자를 많이 안 달아본 애들이 이거 나누면서 딱 마이너스 막 붙여 자기 혼자. 없는 마이너스 막 생겨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로 양변 나눈 거야. A로 양변 나눴는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동방향이 바뀐 것 뿐입니다.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죠. 이때가 두 개로 나눠지죠. 이때 봐봐. A가 0이면 이런 상황인 거야. 0 곱하기 X가 되겠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여기에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자변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0인 거야. 왜냐면 곱해지는 게 0이었기 때문에 X가 뭐가 들어가도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값에 관계없이 자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B가 음수였어. B가 음수였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B가 음수였던 거야. 그렇다면 이게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다 성립한다는 거야. 이래서 이런 거죠.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뭐 여기다 뭐가 들어가도 이게 0이니까 0은 마이너스보다 조금 크잖아. 그래서 B가 음수라면 이 X 요 상황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다고 한다고 치면 이때는 X가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근데
A는 0이었는데 B가 0보다 커나 같았어.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뭐 0이거나 아니면 0 곱하기 X가 뭐 5였어. 그러니까 0이거나 0보다 컸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게 존재 안 존재?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이때 B일 때는 살짝 달라진다. A가 0일 때는 조금 더 달라진다. 요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우리 공부 라인이 되겠죠? 끝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은 크게 보자면 1차 부등식을 빠르게 복습을 시켜놓고 뒤에 이제 보일 때 배우는 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배워요. 그러면 1차 부등식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2차 부등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로 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로 찾기 시작하냐면 이제 그래프 놀이가 또 시작됩니다. 맨날 그래프 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나올 때부터 무슨 놀이가 시작됐다? 그래프 놀이가 시작됐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필수 예제 1번을 보자면 자, ax 더하기 2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냐면 2x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x끼리 넣어서 넘기면 a 빼기 2의 x가 되겠고 이리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얘가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미정계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첫 번째는 a-2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a-2가 뭐가 될 때? 음수일 때. 세 번째로는 a-2가 뭐일 때? 0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요. 양수가 되는 순간, 뭐 a는 2보다 크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다음 순간 a-양분에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부동항이 안 바뀌어요. 이게 몇이죠? 이게? 1이겠죠? 당연하겠지만 a-a분 x는 1보다 크다가 해가 답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a-가 음수니까 a가 이제 2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이때는 나누면 a-나누면 부동항이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렇게. 여기 또 1이죠. x는 1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때는 이게 근이 되는 거고 a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근이 되는 거고 a-2가 0일 때 a가 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2가 될 때. 이거 다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냐? 존재할 수가 없겠죠. 뭐를 넣어도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x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a가 2일 때는 해가 없다. 자, 그래서 a가 2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가 해고 a가 2면 해가 없고 a가 2보다 작으면 해는 x는 1보다 작다가 나온다. 나눠진다는 거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자, 요게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도 아직도 1차 부등식 ax 더하기 9는 3x 플러스 a제곱보다 작다가 되겠고 이 해가 뭐라고 줬냐면 해가 x는 4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이번에는 해를 준 다음에 뭐를 찾아라? a를 찾아라. 그래서 상수 a 값. 자, 이렇게 되면 또 풀죠. 이렇게 넘어가면 a 빼기 3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나눴는데 부동방향이 바뀌었어요. 해를 보니까. 바뀌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a-3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음수였다는 거지. 왜냐면 해 구해서 나눴는데 바뀌었잖아. 부동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a-3은 음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눴겠죠. 나누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된 거죠. a-3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해가 크다가 됐죠? 원래 작았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야.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제 해가 달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이라는 얘기야? 이게 4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합차로 통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밑에 a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약분되니까 a 플러스 3만 남죠. a 플러스 3이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4다. 그럼 a는 몇이다? 1이다. 일단 집어넣어봐요. 정말 음수 나오는지. 그 음수 안 나오면 이거 해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넣는데 음수가 아니야. 그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넣어볼게요. 넣었더니 1 빼기 3이니까 음수 맞아요? 맞죠? 그럼 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거니까 a가 1이 맞는 겁니다. 넣었는데 양수야. 그럼 이거 해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봐봐. 고등학교 올라오면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나눠. 중학교 때는 뭐 한 가지 경우만 딱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기본이 나누는 거야. 뭐 절대값 나와도 나누고 부등식 나와도 나누고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가짓수들을 다 해보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걸 다 찾아내야 돼.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단편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들어요. 킬로그램 가면 더 많이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수학은 사고력 싸움이에요. 뭐 암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깊어요. 그 얘기는 머리를 잘 쓴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또 복잡한 것들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머리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 풀어볼까요? 잠도 깰 겸 1-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51페이지에 1에 3번.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1-3번. 쟤는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자, 뭐 논리적으로 잘 풀어보시고요. 차근차근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계속 우리 머리는 쓰면 쓸수록 잘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다 넘겼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2bx 남겨놓고서 다 넘겼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나눴는데 부동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럼 이제 x에서 a 더하기 2b로 나눴는데 부동방 바뀌었다는 얘기는 a 더하기 2b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음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누면서 바뀌죠. 왜냐면 해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근데 a 더하기 2b가 음수인 거야. 번호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얘가 몇이 된다는 거야? 얘가 2라는 거죠. 지금 그 정보를 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a, b 사이 관계식을 알 수 있어요. a, b는 못 구해요. a, b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A, B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A, B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 박영 씨가 잘 모르는 애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합성 곱하겠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2 곱하니까 2A 더하기 4B가 되어서 이로 넘어가면 3A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B가 되기 때문에 B 대신에 B 없앨게요. B는 그럼 뭐랑 같냐? 마삼으로 나누니까 B는 마이너스 A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없애기로 나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뭐를 없애든 여러분 없애세요. 뭐 A를 없애든 B를 없애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B가 마이너스 A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갖다 대입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B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입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첫 번째 정보로 해를 주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A인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양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요. B 없앱시다. B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죠? B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A 대입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푸는데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누게 되는 순간 부동방향이 바뀌어요. 왜냐면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부동방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뭐가 이상한데요? 여기 X죠. 이상하다. 여기 X예요. 그죠? 내가 2x 빼기 1이 되겠고 마이너스 a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부동방이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마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마3이 되겠죠. 부동방이 바뀌어요. 그냥 마이너스 a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되죠. 2x는 넘어가면 1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되게 중요해. 부호가 되게 중요해. 항상 부등식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보시고요. 여기 이제 답입니다. A, B는 뭐 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식만 알면은 문제 푼데 지장은 없다. 자, 요런 데는 1차 부등식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이것도 배우죠. 연립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웠겠지만 연립방정식도 우리가 뭐를 구한 거죠? 위에 있는 해와 밑에 있는 해의 어떤 해를 구한 거죠? 공통된 해를 구한 거죠. 그럼 연립 1차 부등식도 1차 부등식의 해와 1차 부등식에 있을 때 뭐를 구하는 거겠죠? 당연했지만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고 밑에다가 부등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그게 뭐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다 공통된 거 구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등식 풀 때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공통된 해 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뭘 그렸냐면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범위를 찾아서 공통된 부분을 찾았죠. 방정식과 다르게. 그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연립 부등식으로 보자면 한번 넘어갈게요. 뭐 사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수 2-1번에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인데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마이보다 작다. 3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부터 풀죠. 이거 풀면 마이너스 2는 x는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보다 뭐가 나온다? 크다가 나오죠. 첫 번째 해가. 그럼 여기서는 넘어가서 2x가 되겠고, 이로 넘어가면 4가 되는 거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을 그려서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 가면 되겠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동그라미 치고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의 해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에 있는 숫자는 여기
여기 넣어도 얘가 탑이 되는 거고 여기 넣어도 탑이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여기에 있는 범위에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는 걸 구한 거다. 지금 동시에 참이 되는 것들을 구한 거예요. 자기가 구해놓고서 뭘 구한 건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풀었는데 나중에 물어보죠. 내가 또 뭐 구한 건데? 제가 뭘 구한 걸까요? 그러니까 스킬만 아는 거야. 뭘 구하는지 목적은 사라진 애들이 상당히 많아.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뭘 구했는지 몰라요. 그냥 구하라 그랬어. 그거야.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요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 3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수아에 부등식이 몇 개 있는 거 같냐? 2개? 오, 2개가 맞아. 왜냐면 부등호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3개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특히 얘를 가운데에만 x가 있고 여긴 다 상수야.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로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x가 다 있잖아? 그럼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빠르게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되죠? 2개로 나눠야 돼. 이건 연립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여러 한번 써주고 요거 한번 써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건 부등식의 성질을 못 풀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곧바로 못 풀어요. 이 상태에서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도 언제 배웠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부등식은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풀 수 있어요. 굳이 안 바꿔하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5를 빼고 뭐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하죠? 이런 건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죠? 나누면 시간 낭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통해서 풀 수 있냐? 아니면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야 되냐?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바꾸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뭐 여기로 넘어가면 마사. 넘어가면 2x.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2x 플러스 18이니까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6 빼주니까 12.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2보다 x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죠. 일단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수학적 복습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풀어보시고요. 뭐 해가 특수하다. 뭐 이것도 좀 민망하죠? 자,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중학교 복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난 뭐 중학교가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제 3번. 뭐 해가 특수하다. 뭐 이런 거야. 해가 한 개만 나오던지 해가 없던지 뭐 이런 게 특수한 거예요. 왜 특수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게 왜 특수한 걸까? 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해가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뭐 그게 해가 특수하대요. 공통된 걸 찾았더니 없어. 공통된 범위는 없어. 해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공통된 걸 찾았더니 딱 한 개만 나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안 되나? 일단 뭐 얘는 이제 해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느낌상 공통된 게 하나.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2x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요거 풀면은 여기로 가면 2x, 여기로 가면 마사. 이건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한 놈은 작거나 같은 거야. 한 놈은 크거나 같은 거야. 한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게 첫 번째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공통된 건 뭐밖에 안 나온다?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죠? 겹치는 게. 그래서 요거의 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일 때만 동시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넣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이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럼 2번은 느낌이 오지 않냐? 뭐 이런 거죠. 뭐보다 작고 뭐보다 커. 공통된 게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뭐 그런 게 특이하대요. 뭐 특이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특이합니까? 아이씨, 뭐 없을 수 있죠.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2번이에요. 좀 민망한데. 그래서 해보시고요. 2번. 넘어갈 테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4번으로 가면 다시 거꾸로 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죠. 지금까지는 부등식이 주어진 다음에 해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제 부등식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고 해를 거꾸로 준 다음에 미정계수 찾아라.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겠죠. 실제적으로. 필수 4번 같은 문제가. 1차 부등식은 엄청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쉽기 때문에 내가 막 나갈 거예요. 막 나가면 쉬워서 막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때 해를 주어주죠.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고 x는 2보다 작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눈치를 못 채면 바보죠. 여기 등호 들어간 놈은 얘에서 올 거 아니야.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오겠구나. 여기 등호 없죠. 여기서 2 나오겠구나. 뭐 이건 누구나 그냥 좀만 생각해 봐도 특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갔다 나오겠죠. 얘 해가 이제 뭐야? x가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공통된 거 찾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등호가 있냐? 없냐? 뭐 바보 아니면 다 알겠죠? 아닌가요? 모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등호 있냐 없냐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근데 넘어가면 x가 되겠고요. x는 넘어가면은 b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데 이 b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풀면은 넘어가면 x 넘어가면 3-a가 되겠죠.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이게 2가 돼야 되겠죠.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정도 거꾸로 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 또 나오네요. 다 쉬운 문제들이어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 가시면 안 됩니다. 가도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1차 부등식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덥죠? 선생님만 덥나요? 자, 해를 갖거나 이제 여기도 너무 쉬워서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뭐 금방 하죠. 필수 5번부터. 필수 6번부터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좀 나올 만하다. 자, 필수 5-1번은 해를 갖도록 한다. 뭐 해를 갖도록 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좀 신경 써보자 이거죠. 자, 해를 갖도록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거 이제 풀어봅시다. 뭐 풀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겠죠. 얘가 되겠고, 얘는 넘어가면은 7X. 넘어가면 14. X는 2보다 커나 같다. 이제 보자면, 여기가 2가 2보다 커나 같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하지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3 플러스 A죠? 마이너스 3A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됐어. 그럼 공통된 범위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해가 없겠죠.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여기까지 최소 와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2까지 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2에서 겹쳐 안 겹쳐? 겹치죠. 그죠? 2보다 커도 겹쳐요. 그러니까 2여도 관계가 없고 얘가 2여도 돼요. 이렇게 2가 되더라도 그냥 하나 나오는 거야. 해가 존재하는 거지. 한 개만 존재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얘보다 더 크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겹치는 거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결론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해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해가 없도록 했어. 그러면 얘가 2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작으면 해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해를 같도록이라고 했으니까 2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 돼. 뭐 같아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 A값 범위 구하는 거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넘겨요. 넘기면 A는 뭐보다 커나 같다? 5보다 커나 같게 되면 이 연립일차 부등식은 해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통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일 때가 딱 해가 1일 딱 가질 때, 이 하나만 가질 때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보는 문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재밌어지는 거죠.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 문제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집에도 다 있어요. 이 정도 문제들은.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중2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 다 있어요. 그때는 패스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 1차 부등식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다 끝나고 2차 부등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죠.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2차 부등식을 다 끝내는 거다. 구정 18일 전까지 다 끝내야 된다. 18일까지 다 끝내고 경우의 수 하시고 행렬은 하루 만에 끝내면 완료가 될 것 같긴 한데 행렬이 할 게 없어요. 거의 행렬은 약간 행렬 놀이? 행렬 좀 쉬워가지고 행렬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 같은 거죠. 이제 상당히 배울 게 없다. 좀 민망하다. 그렇긴 하지만 자 이제 해를 안 갖도록 해가 없도록 하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뭐 또 찾으면 얘 넘어가면은 2x A 플러스 2로 나누면 2분의 A 플러스 5보다는 x가 작다. 얘 풀면은 2x 8 x는 4보다 커나 같다. 한 놈은 4보다 커나 같고 한 놈은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5가 4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같아도 해가 없어요. 왜 같아도 해가 없냐? 얘가 지금 만약에 4가 됐어. 2분의 A 플러스 5가 만약에 4가 됐다 쳐봐. 얘가 4가 된 거야. 4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보다 작다예요. 4보다 작은 놈이랑 4보다 커 같은 놈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얘가 4가 되더라도 여긴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른쪽엔 4가 들어갔지만 왼쪽엔 4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등호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등호가 있어도 해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등호 들어가요. 그래서 잘 따져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값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1을 곱해요. 1을 곱하면 8보다 작거나 같다가 5를 빼요.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A가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다 부등식의 성질 쓰는 거죠. 이거는 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해를 가지게 되는 A값의 범위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A가 3보다 크게 되면 해를 무조건 가지는 거죠. 안 가질 범위였으니까 이거 반대가 되면 해를 가질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고 갈까요? 돌리잖아요. 자 밑에 있는 5-2번 도전 잠도 깰게요. 돌리니까 5-2번 도전
자, 뭐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려울 건 없죠? 해가 없을 수 있도록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그런 거니까 뭐 위에 부동식 풀 때는 뭐 3 곱한 다음에 막 할 것 같고요. 여기 뭐 그냥 풀면 되겠죠. 3에서 넘기고 2x가 되겠고 넘어가면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근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밑에 식의 해가 되겠고 이거 3 곱하면 어떠냐? 3x 더하기 3이 2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 넘어가면 x는 a 빼기 3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가 없으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놈이 이렇게 있겠고요. a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a 마이너스 3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a 마이너스 3이 크면 되는데 같아도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긴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같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a-3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았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가 되더라도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게 없어요. 한쪽에 들어가고 한쪽에 안. 언제 겹치냐? 둘 다 들어가야지 겹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는 넘어가면 3을 더해주게 되니까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상수 a 최소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문제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가 1차 부등식은 지금 다 어디 복습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다들 중학교 2학년 때 복습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 다 있어요. 자, 필수 6번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1번. 여기부터가 이제 낮출제 대확률이 조금씩 있죠. 요런 문제들은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낼 수 있다. 자, 요거를 해가 만족시키는 해가 정수 x가 3개야. 그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중학교 때부터. 요거는 첫 번째 곱 x는 a 빼기 2보다 크다가 나오겠고, 이거는 이제 2x 빼기 2가 되니까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2 더하니까 9.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된 걸 찾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여기에 a-2가 이제 크다가 나와야 될 텐데, 이 공통된 범위의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있는 거 3은 먼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간 거야. 3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겠어? 당연히지만 3 다음에 누구 들어가겠어? 당연히지만 2가 들어가겠죠. 아닌가요? 1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럼 0은 안 들어가겠죠. 3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3개가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 2, 3이 들어가고 0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a-2는 누가 보더라도 a-2는 누가 보더라도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죠? a-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1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3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요 3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a-2가 이때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헷갈려요. 보통 보면은. 그럼 이제 그냥 넣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1이야. 여기 등호 들어가면 a-2가 1인 거야? 얘가 1이 되는 순간 1보다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다가 돼요. a-2가 그냥 넣어볼게요. 이 등호일 때가 문제거든요. 그냥 직접 넣어봐요. a-가 1이 되면 이게 1보다 크다가 되거든? 그러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등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1이 되는 순간 정수회가 1이 안 들어가니까 2하고 3만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0일 때 볼게. 0일 때가 되면 A가 0이야. 0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겠지만 0은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요. 1, 2, 3만 들어가요. 0이 돼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더라도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0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0이, 어차피 0이 되더라도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1, 2, 3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A-2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뭐의 값의 범위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건 뭐 굳이 연립 부등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가운데만 A가 있으니까. 양면에 다 뭐 넣으면 된다? 2씩 더해주면 되겠죠? 부등식 성질. 2씩 더해주게 되면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별로 좋지 않았던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 때가 됐던 문제죠.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때 잘 안 했던 친구들, 이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중2 때, 저런 거 몰라, 몰라. 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되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연습하셔가지고.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까지 하고 싶시다. 2x 플러스 4가 이제 넘어가지고 등호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외우지 말고요. 또 어디 가면 또 외우라고 시켜가지고 맨날 그 외우라고 시키는데. 자, 이때 모든 정수 x의 값이 합이 5예요. 여기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5가 되도록 상수 a의 범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풀 수 있는 거 얘 풀리죠? 얘는 누가 보다 풀려요.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 같다가 나오겠고요. 요거는 x는 넘어가면 a 빼기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봐봐. 2보다 크다 같은데 2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 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럼 2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들어가겠어?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3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벌써 5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4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2, 3만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합이 오잖아 벌써. 그죠? 그러면 A-1은 누구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A-1은 3하고 4 사이에 있는가 되겠고, 이때 3이 돼. A-1이 만약에 3이 됐어. 그럼 3보다 뭐가 되는 거야? 작다가 되는 거야. A-3이 되면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만 들어가요. 안 되죠. A-3은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3이 안 빠져. 4보다 작다. 괜찮아. 4 안 들어가요. 3 들어가잖아. 4보다 작다는 괜찮다. 그 다음에 A값 범위를 구하려면 양면에 다 뭐 더하면 되죠? 1 더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났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죠? 그래서 항상 잘 때 스마트폰 보는 거나, 그래서 또 자면서 스마트폰 보는 애들은 꼭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아있고, 그래서 알람이 울리지 않아가지고 지각했다는 슬픈 사연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스마트폰 잘 끄고 자라. 조심해야 된다. 잘 때. 자, 필수 예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 중학교 2학년 때도 정말 많이 질문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별표를 2개 정도 쳐놓고 시작합시다. 왜냐면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3개까지 치기에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건데 3개 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쵸? 중2 건데. 네, 그래도 고등학교 것도 아니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 상자에 사과를 나누어 뒀는데 상장자에 4개씩 담으면 사과가 16개가 남는다. 일단 상자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놓고 시작을 하죠.
이때 사과의 개수를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과의 개수를. 왜냐면 6개씩 담았을 때, 4개씩 담았을 때 몇 개가 남는다고요? 16개가 남은 거니까 상자 하나당 4개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X개 상자면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4X개가 들어가겠죠? 4X인데 들어갔는데 몇 개가 남았다? 16개. 그래서 사과의 개수는 4X 플러스 16까지. 여기까지는 뭐 다 쉬워요.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집에 가냐? 두 번째, 쉼표 뒤에. 한 상자에 몇 개씩 들어간다? 6개씩 담았을 때, 담으면 사과가 2개 이상. 네 개 미만으로 남는다. 자, 얘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는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안 나오고, 빈 상자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빈 상자라고 나올 때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쉬운 문제예요. 실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빈 상자가 3개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상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냈기 때문에, 6개씩 담으면 사과가 몇 개 이상, 그래서 사과의 개수는, 자, 6개씩 담으면, 일단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어줄게요. 요 두 번째 거. 6개씩 담으면, 당연히 상자가 X개니까 6X개가 되겠죠? 그죠? 6X개인데, 몇 개 이상? 사과가 몇 개 이상 남는다고 했어요? 2개 이상 남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2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사과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4개 미만이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6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4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요건 좀 쉽죠? 요것 때문에 별표치라는 건 아니에요. 이때 요 사과의 개수가 6개씩 담으면 2개 이상이고 4개보다는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 사과의 개수 자리에 뭐만 집어넣는다? 4x 플러스 16만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쉬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립부등식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풀만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고, 당연하겠지만 상자 개수는 자연수입니다. 1.5개 상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자연수 되는 것들 x개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연수 개수를 집어넣으면 사과 개수도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풀면 돼요. 풀어볼게요. 2x는 1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2x는 12보다는 크니까 x는 6보다는 크다. 그래서 x는 6부터 7 사이에 있는데 자연수니까 뭐밖에 될 수 없다? 7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자 개수는 7개가 되겠고요. 일단 집어넣으면 7, 4, 28 더하기 16이 돼서 44개의 사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빈 상자가 3개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빈 상자가 3개이다. 지금 두 번째 패턴 문제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6개씩 담았는데 빈 상자가 3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상자가 X개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X개가 있는데 점점점 하다가 상자가 X개가 있어요. 이때 요 3개는 무슨 상자가 돼야 돼? 빈 상자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상자에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6개씩 담는다 그랬잖아. 6개씩 담는다 그랬어. 우리 수아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들어가 있겠어? 맞아요. 마지막 상자에는 1개부터 6개까지.
연계가 되면 안 돼요. 연계가 되면 빈상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머지 상자들은 다 몇 개씩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다 6개씩 풀 장착이 됐겠죠. 그죠? 지금 빈 상자가 3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게 X개였는데 이 3개 빼봐. 그럼 X-3개죠. 하나 더 빼. X 몇 개죠? X-4개죠. 6개씩 꽉 차 있는 상자는 몇 개가 나오냐면 X-4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과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X-4에다가 몇 개까지 최소 있어야 되는 마지막 상자에? 1개. 이것보다는 사과의 개수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몇 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빈 상자가 3개라고 한다고 치면은 마지막 상자에는 하나부터 6개까지 있으니까 하나보다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꽉 차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을 게 나옵니다. 빈 상자가 3개가 된다고 치면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4x 더하기 16. 그래서 여기서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 유형들이 생각보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나오는데 요 빈 상자가 3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내가 만든 문제니까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없었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낸 문제니까 요거 연립부등식 풀어가지고 자연수 나오는 x 찾으면 되겠어요. 연립부등식 해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연립 1차 부등식에 뭐를 다 끝났냐? 활용까지는 끝난 거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중학교 2학년 때 복습 겸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 절대값이 포함된 뭐가 되겠다?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절대값이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값의 원리를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잘 몰라요. 다 암기만 맨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값은 왜 나왔을까라고 나온다면 두 점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절대값이 왜 나왔다고요? 두 점의 거리. 너와 나의 거리. 과연 알고 싶은 거죠. 친할수록 거리가 가까워지겠고 안 친하면 멀찍이 떨어져 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리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1이라는 좌표가 있었고 여기 5라는 좌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서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죠? 5에서 1을 빼죠. 그죠? 두 좌표를 어떻게 하면? 빼면 나오죠. 근데 이제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보통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죠?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 거리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근데 이게 문자인 거야.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인데 A라는 좌표도 움직여고 B라는 좌표도 움직여. 고정된 좌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그러면 누가 큰지 잘 모르잖아. A가 커질 때도 있겠고 B가 커질 때도 있을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A에서 B를 뺀 다음에 음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때 절대값을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랑 B가 뭐가 더 큰지 몰라.
문자로 돼 있어 잘 몰라. 막 바뀌어. 그때는 큰 놈이 누군지 모르니까 뺀 다음에 뭐를 씌우면 무조건 거리가 되는 거야? 절대값. 왜냐면 음수가 나왔다면 뭐로 바꾸면 되니까? 양수로 바꾸면 돼. 이게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지. 근데 봐, 여기서 이 A랑 B 사이의 거리가 A 빼기 B의 절대값인데 이 B 좌표를 만약에 내가 0으로 둬. 뭐로 둔다고? 0. 그러면 내가 이 B를 0으로 두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은이야. 이건 뭐 어떤 의미야? 그러면 A 빼기 0의 절대값은 어떤 의미야? 이게 A, B 사이의 거리였잖아. 그럼 얘는 어떤 의미야? 너무 어려워요? 이게 A, B 사이의 거리 아니었어? 이게 A와 B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야? 그래, A와 원점 사이의 거리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거야. 그럼 A 0 뺀 거는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절대값 A라고 많이 썼을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A라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절대값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0 빼기 0이 없어진 거지,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빼기 0은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A의 의미가 뭐라고? 절대값 A의 의미가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요? 원점과 A 좌표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이게 이제 정확한 여러분들 수학적인 정의예요. 절대값 A의 정의.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제 하나씩 다 자세히 해줄게요. 하나도 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의. 왜 절대값이 많이 나오는지 거리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럼 보세요. 수직선을 봤을 때 원점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 원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0이라는 원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0의 기준으로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A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면 A는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예요. A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이건 뭐야? A가 0보다 작은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없죠? 그러면 A가 0보다 컸을 때는 A하고 0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절대값 A인데 A가 0보다 컸을 때는 오른쪽 거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왼쪽 거. 그래서 A 빼기 제로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컸을 때. 등호까지 넣읍시다. 그래서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야 되니까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 뭐를 빼는 거야? A를 빼는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절대값 A라는 게 어떤 의미다? A가 0보다 같으면 A가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인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개념. 실제적으로 거리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라는 게 A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개념으로부터 절대값 A가 양수였을 때는 A가 되는 거고 절대값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었던 절대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개념을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놀아보는데 여기 있는 걸로 이제 x로 바꿀게요. 내가 만약에 절대값 x라는 게 만약에 5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 이 x라는 좌표랑 원점과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제 수치도 이렇게 모든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이해가 제일 쉬워요. 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원점이 있어요. x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볼게요. x가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맥시멈 5까지 갈 수 있다고 봅시다. 오른쪽으로 5까지 가면은 좌표가 뭐가 되죠? 5가 되겠죠. 아니야?
그럼 왼쪽으로 5만큼 가면 어디까지 가냐? 은이야. 마이너스 5겠죠. 자, x가 여기에 있으면, 요 정도 범위 내에 있으면, x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5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거죠. 이게 그런 의미인 거야. x랑 원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게 x랑 원점 사이의 거리인 건데, x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x가 이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 5랑 5 사이 안에 있으면, 여기 어딘가 있으면 무조건 5보다 작은 거야. 왜냐면 맥시멈 가봤자 5까지밖에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부터 x는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얘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x가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는 커지지 않는 거야.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면.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이 원점과의 거리는 5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죠. 왜? 오른쪽으로 맥시멈 관계 5잖아. 이게 5잖아. 이 왼쪽으로 맥시멈 관계 5잖아. 이 안에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럼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는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x는 5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느낌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거, 이해하자는 거야.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지, 외우게 해가지고. 어떤 데 가면 다 외우라고 시킬 거야. 그냥,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작으면 이런데. 이해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 x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x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가 5보다 커지겠지, 그래야지. 아니? 원점과의 거리가?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5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뭐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커지는 거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5보다 크던지 또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그게 뭐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앉아있는 거냐면 159페이지에 위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야.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절대값 x가 5보다 커 나갔다는 게 왜 이런 식의 해가 나오는지를 지금 설명해 준 거야.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거 외우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벌써 원점과의 거리 3보다 작아야 돼. 맥시멈 여기까지 3까지밖에 못 가겠네. 왼쪽 가면 3이네. 이 사이에 있어야지. 이래야지 이 거리가 x 이게 절대값이 당연히 3보다 작겠지. 이게 생각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랑 같이 돌고 있어야 돼. 이해가 정확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만약에 어떠한 상수값이야. 이거를 이제 3은 하지 않고 이거를 상수값 a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이게 a보다 작다가 되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연선아 어떻게 될 것 같아? a를 바꿨어. 약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범위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때 x의 값에 참여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a가 양수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x는 뭐가 되는 거야? a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당연히 a 양수입니다. a 음수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해는 뭐가 된다는 거야? x는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a가 있으면서 이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려져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약간만 바꿔볼게. 여기서 그러면 저 x 자리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를 한 개를 통째로 보세요. 이게 x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3x-1이 그냥 어디 들어가면 되냐?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원래 x였던 자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 이제 보자마자 당연했지만 3x-1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5부터 어디 사이 있으면 된다고? 5 사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였던 게 뭐로만 바뀐 거야? 3x-1로만 바뀐 거야. 한 번에 가기 어려우니까. 이게 원래 x자리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당연하지만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참이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더해? 다 1을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3으로 나누겠죠. 이게 해가 되는 거지.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상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얘를 이 절대값의 정의를 통해서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네모칸인 거야. 첫 번째 절대값을 이용한 성질을 이용하여 풀자. 절대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자 이거야. 이건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값의 시작부터 지금 다 끌고 온 거야. 정확히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심심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나오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왜냐면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돼요. 이거 공통된 범위 찾으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공통된 범위 찾아.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 이 공통된 범위 찾으면 되죠 라고 해도 되겠지만 개념으로도 풀 수 있어요. 절대값 x를 썼는데 뭐 이상한 거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개념으로 보자면 이거야.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뭐 굳이 저거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원점이 있고 A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리로 A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A인 거야. 이쪽으로 A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A인 거야. B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B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가 B만큼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마이너스 B인 거야. 이때 이 범위가 A보다는 커야 돼. A보다 커야 돼. 여기 멀리 있어야 되죠. 이리로 가야 되죠. 근데 B보다는 작대.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범위가 여기겠고. 아니야?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겠구나. 여기가 해가 나오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뭐를 그려라? 수직선을 그리라는 거야. 왜냐면 수직선을 그리면 이게 보여요. 그냥 직관적으로. 수학을 이해할 때는 항상 그림과 수식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거야. 근데 따로 뭐 그림 전혀 안 그리고 수식만 보고 있어.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 항상.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었냐면 구간을 나누는 게 가장 정석적인 거야. 근데 얘는 구간을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어요. 안 나눠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나누는 거야. 여기가 뭐 있을 때? 절대값 있고 여기 뭐 있을 때? 상수가 있었을 때.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안 돼. 어떤 경우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 상수가 바깥에 있으면 이건 이렇게 풀면 돼요. 절대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절대값의 개념을 이용할 수가 없어. 이런 거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절대값 탈출시켜야 돼. 나눠서 풀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뭐 3x-1이 x보다 크다. 또는 뭐 3x-1이 마이너스 x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x가 변하에 따라 얘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자, 이런 케이스에는 거기 노란색 두 번째 있죠. 어떻게 해라? 구간을 어떻게 해라?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야. 근데 당연히 구간 나누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푸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구간 나눠서 푸는 게 귀찮으니까. 안 귀찮아요? 구간 나눠서 풀어볼까요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자면 이런 거죠. 거기 밑에 보면은 밑에 예제를 볼게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4다. 이거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얘도 나눠서 풀어도 돼요. 해가 똑같아요. 나눠서 풀면 멍청한 거지. 근데 사실 이건 구간 나눠서 풀면 멍청한 거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똑같아. 이것도 x 플러스 1이 0보다 커 같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나눠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러면 시간 아깝다고. 이렇게 풀라고 이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닌 거야. 나눠서 풀어도 해는 똑같아요. 이 시간 훨씬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어떻게 풀리는 게 더 빠르다고 아까 전에 마사부터 x 플러스 1이 어디 사이에 있다고? 다 사이에 있다. 이게 훨씬 빠르다. 그 다음에 1을 다 빼주면 되겠죠. 이게 해라. 이렇게 구하라. 근데 봐봐. 두 번째 문제. 절대값 x 더하기 2x가 6보다 크다. 이런 거는 상수가 아니잖아. 넘어가보면 알겠지만 상수 외의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런 거는 위에처럼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상수가 아니니까. 이런 건 100% 어떻게 했나?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귀찮아요. 근데 이거 배워야 돼. 자, 이제 알려줄게요. 구간 나눠 푸는 방법도. 둘 다 익히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하지만 절대값이 이제 우리가 맨날 볼 거야. 이제 지겹게 볼 건데 절대값 안에를 뭐로 나누면 되죠?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나눠요. 그래서 얘를 푸는데 절대값 x 더하기 x 플러스 2 푸는 건데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다 했을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요. 수직선에서 밑에 그릴게요. 첫 번째 영역은 0보다 클 때, 두 번째 영역은 0보다 작을 때 나눕니다. 영역 두 개. 1번 영역, 2번 영역 나눠요. 나눴을 때 0보다 크면 그냥 탈출할 수가 있겠죠. 탈출하면 우리가 아는 뭐가 되는 거죠?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냥 탈출해요.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없겠죠? 탈출했는데 못 풀면 앞에서 뭐 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3x는 6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큰 거야. 그래서 2보다 큰 거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영역에서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정의했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만 찾아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 둘이 뭘 찾아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 어디야? 여기죠. 이게 1번의 해야. 첫 번째. 첫 번째 구간에서 해는 얘입니다. 여기 안 들어가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 해는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 이번에 x가 0보다 작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탈출시켜요. 그럼 x는 뭐보다 크다가 나오죠? 6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6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영역하고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x가 음수라고 했잖아. x가 6보다 크다 나왔잖아. 그러면 6보다 큰 것 중에 음수인 게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 두 번째 영역, x가 음수일 때는 해가 나오지 않는구나. 음수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보다 성립하는 게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합쳐요. 왜냐면 영역을 두 개 나눴잖아. 첫 번째 나왔던 해랑 두 번째 나왔던 해를 합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푸는 구조인데 되게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나누는 건 가장 기본인 거야. 근데 나눠서 푸는 모든 기준이 다 똑같아, 푸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나누지. 나눈 다음에 탈출시켜. 근데 구했지. 공통된 범위 찾는 거 무조건. 왜냐면 크다라고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눴을 때는 나눠진 범위랑 나왔던 해하고 공통된 범위 찾아요. 똑같아. 두 번째 영역에 나눴지. 두 번째 영역에서 해가 나왔지. 또 공통된 범위 찾아. 그럼 해들이 몇 개가 나오겠지. 뭐 세 개로 나누면 이게 세 개가 나올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 모든 세 개의 해들을 어떻게 한다? 다 합쳐. 이 구조야. 나눠서 푸는 모든 구조가 똑같아. 이 영역에서 이 영역과 공통된 범위 찾아. 여기서 여기 나온 거 공통된 걸 찾아.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다 합친다. 만약에 여기서 해가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만약에 두 번째 문제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뭐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또는이 되는 거야. 나오면 다 합치는 거야. 모든 영역에서 나왔던 해들을 다 합치는 거야. 그래서 나눠서 푸는 건 이런 거지. 1번 영역에서 우리 은희가 선발이 됐어. 은희가 해였어. 2번 영역에서 연선이가 선발이 됐어. 3번 영역에서 우리 서호가 선발이 됐어. 그럼 나중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명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나눠서 푸는 거야.
나눠서 푸는 구조가 똑같아. 이게 10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간에 이 각각의 나눈 구간에서 교집합을 찾아. 공통된 부분을 찾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다 합치라. 이 구조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우리가. 왜냐면 나눠서 푸는 게 고등학교 때 일성화돼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의세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보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이제 넘겨볼게요. 8번이 있죠. 8번에 풀면 이제 오늘 끝나는데, 자, 이 나눠서 푸는 건 연습 좀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은근히 시켜보잖아요. 나눠서 푸는 거 잘 못해요. 이거 연습 안 하면 못해요.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미친듯이 쓸 거예요 아마. 필수 8번에 1번을 보시면 1부터 2x 더하기 3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두 개죠. 머릿속에서 벌써 1보다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영역은 마이너스 5부터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던지 또는 1부터 2x 플러스 3이 5 사이에 있던지 뭐 이런 거죠. 1보다는 원점에서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 요것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보다는 요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거 5 떨어진 거 마이너스 5 보다는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얘 보자마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x자리에 이제 뭐만 넣으면 되는 거야? 2x 플러스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 쓰는 거지. 3 빼주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2로 나눠주니까 마하부터 x는 마이까지 또는 얘도 3 다 빼주면 마이너스 2 3 빼주면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부터 x는 1까지. 자, 요거가 이제 해가 되는 거죠. 됐죠? 둘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너도 만족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너도 만족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치고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절대값이 2개짜리가 나오죠.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연습하면은 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절대값 2개 있는 거. 별표를 3개 치세요. 별표를 3개. 얘를 처음에 잘 못하더라고요. 시키면. 자, 지금 절대값 있는 1차 부등식이 몇 개 나왔죠? 절대값 있는 게 몇 개가 나왔죠? 2개가 나왔죠. 그러면 원래 구간이 하나만 있으면 2개로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를 기준으로 양수가 음수가 결정되죠? 뭐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기준인 거야. 얘는 뭐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바뀌죠? 우리 효리나? 3일 때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2개로 나눠질 거고 3을 기준으로 2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영역이 몇 개로 구분되냐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2개, 3을 기준으로 2개니까 총 영역이 3개로 구분돼요. 이렇게 3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탈출시킬 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돼요.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탈출할 때마다. 절대값이 만약에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보통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탈출해서 다 다르게 풀어야 돼요. 다 똑같이 탈출되지가 않습니다. 3개로 나눠진 거예요. 좀 귀찮죠? 그죠? 그럼 해도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갈게요. 1번 영역은 뭐가 되는 거죠? 1번 영역은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작을 때 보통 등호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어때 등호를 안 넣는다고요? 작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이 x라는 범위를 실수 전체에서 수직선이 전체야? 그
실수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총 3부분 나누는데 당연히 한쪽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전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작다고 했을 때 안 들어가고 크거나 같다고 할 때 등호를 넣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이때 등호 넣는다. 세 번째는 뭐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실수 전체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은 크거나 같다고 클 때 같다를 같이 넣어주고 작을 때는 안 넣어요. 그래야지 세 부분 정확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지금 세 부분 나눈 거야. 결론은 실수 전체 수직선 전체를 세 부분 나눠야 되니까 한쪽엔 넣어주고 한쪽엔 안 넣어준 거야. 전체를 넣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크다가 나올 때 등호를 넣어줘요. 근데 저는 저 만에 갈 거니까 저 일단 넣을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세 부분 나눈 거야. 이때 자 결론은 나눴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뭐를 탈출시켰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탈출시켰다는 거야. 그 결론은 다 똑같아. 안에가 저 범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탈출.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뭐 있냐? 마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마삼 대입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예요. 이 범위 내에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 둘 다 붙여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탈출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해를 찾은 다음에 1번 영역과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돼. 왜냐면 처음에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공통된 애를 찾는 거야. 다 똑같아.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풀다 보면. 그러면 탈출했는데 이거 못 풀어. 인간이 아니죠. 왜냐면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못 풀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못 푸는 이유는 절대값 때문에 못 푸는 거야. 근데 절대값을 탈출을 했어. 그럼 1차 부등식이 되잖아.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되게 많이 마주하게 될 거야. 왜냐면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값이 마주해서 쫄지 마세요. 무조건 탈출만 시키면 돼. 그럼 어떻게 탈출해? 절대값 안에는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 나누면 돼. 탈출만 하면 우리가 아는 거야. 절대값 때문에 이제 못 풀었던 거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되겠고 9보다 작다 나오죠. 마이너스 2는 x는 넘어가면 8보다 작다. x는 마사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러면 1번 영역에서 마사보다 크다를 써준 다음에 1번 영역에 해니까 공통된 애를 찾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1번 영역에서. 그 얘기는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한다? 성립을 한다는 거야. 1번 영역에서. 그럼 여기 있는 걸 집어넣으면 성립을 안 한다 그 얘기야. 1번 영역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참이 되는 x값. 어떤 값을 x를 집어넣어야지 이 부등식이 참이 될 것이다. 그거 찾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나눠서 푸는 것도 그거 찾으려고 짓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영역. 마이너스 3까지. 이 사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0이죠. 0 대입하면 얘 뭐야? 양수지. 얘는 그냥 나온다. 여기 0 대입하면 뭐야? 음수지. 얘는 마이너스 써서 나온다. 각각의 영역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돼. 여기에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 사이에서 넣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x 빼기 x가 나오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x 빼기 x는 0이잖아 사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0 곱하기 x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왜냐면 이게 x가 사라지면 애들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x가 사라지게 하면 이런 거야. 2 더하기 3은 5죠. 5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뭐야? 해가 있는 거야? x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져도 0 곱하기 x를 써줄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된다? 5는 9보다 작다. 봐봐. 여기 x 뭐 들어가더라도 다 성립해요. 1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얘랑 뭘 찾으면 되는 거야? 공통된 범위를 또 찾는 거야. 제한 조건이 처음에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니까 공통된 범위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부터 들어가서 여기가 다 칠해지는 거야. 두 번째 영역과 다 된다는 거야. 왜냐면 두 번째 영역일 때는 모든 실수가 헤어져. 그러니까 얘랑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다 성립해요. 무조건 참이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역. 3보다 커나갔다. 얘도 다 같은 놈은 아니겠지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냥 다 탈출한다는 거야. 세 번째 영역에서. 둘 다 플러스니까 그냥 탈출한다는 거야, 둘 다. 그래서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9보다 작다. 2x는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10. x는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3번 영역에서 해는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3번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 칠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영역에서 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해를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한다고? 다 합친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5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해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거야. 참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이 나눠서 푸는 게 우리가 되게 처음에 잘 익숙해지지 않거든? 근데 모두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다 구조가 다 똑같아. 한 번만 잘 적응하면 돼. 한 번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눠 푸는 거 연습하시고 잘 안 될 거예요.